1963년 개묘생이신 분들, 오늘은 2026년 흐름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요즘 마음이 복잡하신가요? 앞으로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실 거예요. 2026년은 병오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여러분의 개묘일주와 만나면서 만들어지는 기운이 꽤 독특해 보입니다. 불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선택 앞에 서게 될지 미리 알아두시면 마음의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에서는 명리학의 육갑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 보살님들의 2026년에 어떤 흐름 속에 계실지, 무엇을 조심하고 어떤 기회를 잡으면 좋을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와 궁금하신 점 댓글 남기시면 하늘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보살님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2026년 병오년 개묘생과의 만남. 1963년은 개묘년입니다. 천간에 개수가 있고 지지에 묘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개수는 작은 물, 이슬비 같은 음수의 기운이고 묘목은 봄의 나무, 생명력 있는 목기운입니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부드러우면서도 생명력이 강한 분들이십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내면에는 자신만의 철학과 고집이 있는 편이죠. 2026년 병오년을 보면 천간에 병화가 오고 지지에 오화가 옵니다. 병화는 태양 같은 양화의 기운이고 오화는 한여름의 뜨거운 불기운입니다. 이 조합은 상당히 강렬한 화의 기운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의 개수와 만났을 때 개병합이라는 육갑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개병합은 물과 불이 만나 조화를 이루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개수는 음수라 작은 물인데 병화는 태양불이니까요. 물이 증발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불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지지를 보면 묘목과 오화의 관계가 눈에 띕니다. 묘파라는 파해의 관계입니다. 파해는 깨지고 부서지는 기운이 아니라 서로 어긋나고 맞지 않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무가 불을 만나면 타오르는 게 자연스러운데 파해 관계에서는 이 과정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타버리거나 아니면 불이 나무를 제대로 태우지 못하고 연기만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운을 일상으로 가져와 해석해보면 2026년은 여러분에게 변화와 활동성을 요구하는 해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매끄럽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계획했던 일들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미묘한 어긋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이런 기운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병오년의 화 기운이 봄부터 강하게 들어오면서 여러분의 개수가 압박을 받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몸이 피곤하거나 마음이 불안정해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건강 측면에서 보면 화 기운이 강한 해라수 기운을 보충해주는 게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고 너무 뜨겁고 자극적인 음식은 조금 줄이시는 편이 나아 보입니다. 심장이나 혈압 쪽을 평소보다 더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화 기운이 더 올라올 수 있으니 마음을 차분하게 유지하시는 연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간관계를 보면 병화의 기운은 밝고 활발한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사교적인 활동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묘파의 영향으로 모든 관계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기 쉬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는 소통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천천히 말로 표현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상대방의 말도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급하게 판단하지 않으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일과 관련해서는 화 기운이 강하니 활동성이 높아지는 해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사업 기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묘파의 영향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기회가 실제로는 여러분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직관적으로 뭔가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들어오는 제안들은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하반기로 갈수록 기운이 안정되면서 판단력도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하시는 편이 나아 보입니다. 재물운을 보면 화 기운은 확장의 에너지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지출도 늘어나기 쉽습니다. 개수가 약해지면서 재물을 지키는 힘이 약해질 수 있어요. 큰 지출이 필요한 일이 생길 수 있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미리 재정 계획을 세워두시고 여유 자금을 확보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나 투기성 재테크는 2026년에는 조심하시는 편이 현명해 보입니다. 화 기운이 강해서 욕심이 생기기 쉬운데 묘파의 영향으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한 방법으로 재산을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정적인 측면을 보면 2026년은 마음이 들뜨기 쉬운 해입니다. 병화의 밝은 기운이 들어오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기운이 과하면 조급함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빨리 이뤄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추시는 게 좋습니다. 명상이나 산책, 가벼운 운동 같은 걸로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연과 가까이 지내시면 묘목의 기운이 안정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절별 흐름과 실천 방안. 이제 2026년을 계절별로 나눠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각 계절마다 기운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시기별로 어떤 점을 주의하시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봄 1월에서 3월. 입춘이 지나면서 2026년 병오년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봄은 원래 목 기운이 강한 계절이라 여러분의 묘목 기운과 공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오년의 화 기운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목생화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에너지가 소모되기 쉬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시작보다는 정리와 준비에 집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작년에 미뤄뒀던 일들을 마무리하시고 2026년을 어떻게 보낼지 계획을 세우세요. 급하게 새로운 걸 시작하시기보다는 기존의 것들을 점검하시는 시간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도 봄부터 시작하세요. 특히 간과 눈 건강에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목 기운이 약해지면 이 부분이 영향을 받기 쉬우니까요. 충분한 휴식과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름 4월에서 6월. 여름은 2026년에서 가장 조심하셔야 할 시기로 보입니다. 오화의 기운이 계절적 화 기운과 만나면서 이중으로 강해집니다. 묘파의 영향도 이 시기에 가장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시기에는 무리하지 않는 게 최우선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피로 신호가 오면 즉시 쉬세요. 중요한 결정이나 큰 지출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과의 갈등도 이 시기에 생기기 쉬우니 언쟁이나 논쟁은 되도록 피하시고 한 발 물러서는 여유를 가지세요. 개수의 기운이 가장 약해지는 시기라 수분 보충이 중요합니다. 물을 자주 드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시는 게 좋습니다. 여행을 가신다면 물가나 산속처럼 서늘한 곳을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이 시기에 사교 활동이나 네트워킹 기회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화 기운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제안을 다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것만 선택하시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가을 7월에서 9월. 가을이 되면 기운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금 기운이 들어오면서 화 기운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부터는 조금 숨통이 트이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상반기에 뿌려둔 씨앗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묘파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니 여전히 신중함은 필요합니다. 결과가 기대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의미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시기에는 정리와 정돈에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고 중요한 것들을 정리하세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계는 조금 거리를 두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건강 측면에서는 폐와 호흡기 관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환절기 감기를 조심하시고 면역력 관리에 신경 쓰세요.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시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겨울 10월에서 12월. 겨울은 2026년에서 가장 안정적인 시기로 보입니다. 수 기운이 돌아오면서 여러분의 개수가 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1년 동안의 피로가 회복되고 마음도 차분해지실 거예요. 이 시기는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 한 해를 되돌아보시고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이 변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2027년을 어떻게 맞이할지 준비하시는 시간으로 삼으세요. 겨울에는 에너지를 저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활발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조용히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독서나 명상,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시면 좋습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오행 조율을 위한 실천 방안. 2026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오행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병오년의 강한 화 기운을 조절하고 여러분의 개수와 묘목을 보호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색깔을 활용하세요. 검은색이나 남색 계열의 옷을 자주 입으시면 수 기운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빨간색이나 주황색 계열은 2026년에는 조금 줄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흰색이나 금색도 화 기운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방향성을 고려하세요. 북쪽은 수의 방향이니 집이나 사무실에서 북쪽을 바라보며 일하시거나 쉬시면 좋습니다. 남쪽은 화의 방향이라 2026년에는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으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셋째, 식습관을 조절하세요. 짜고 싱거운 음식들이 수 기운을 보충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 너무 짜게 드시진 마시고 적당한 수준에서 조절하세요. 해산물이나 검은 콩, 검은 깨 같은 식품들도 좋습니다. 반대로 너무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물과 가까이 지내세요. 시간이 나실 때 계곡이나 바다, 호수 같은 곳을 찾아가시면 좋습니다. 집에 작은 분수나 어항을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샤워나 목욕을 천천히 즐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식물을 키우세요. 여러분의 묘목 기운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실제 식물을 가까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관리하기 쉬운 화분 몇 개를 집이나 사무실에 두시고 정성껏 돌보세요. 식물을 돌보는 행위 자체가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마음가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2026년은 쉽지 않은 해일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생기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성장시키려는 우주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묘파는 깨지는 관계이긴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나무가 타면서 재가 되고 그 재가 다시 땅을 비옥하게 만들듯이 여러분도 2026년을 거치면서 변화하고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도 지혜입니다. 우리 보살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되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여유를 가지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주는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2026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알려드린 건 우리 보살님이 더 나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조심해야 할 점들을 알고 계시면 그만큼 더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가 오더라도 그 시기는 지나갑니다. 여름의 뜨거운 햇볕도 언젠가는 가을 바람에 자리를 내어주듯이 2026년의 강한 화 기운도 때가 되면 물러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자신을 잘 돌보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버티세요. 1963년생 토끼띠 여러분은 원래 생명력이 강한 분들입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여도 속에는 강인한 힘이 있으세요. 그 힘을 믿으시고 2026년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2026년이 성장과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우리 보살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우리 보살님들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